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오늘은 80일의 54번 예상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의 예상 문제를 공부해 왔었죠. 오늘은 그 이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예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상 문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상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시험에도 나왔었죠.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된 예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예상 문제입니다. 이런 예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예상 문제를 본 학생들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주제가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가 생기는 원인, 그 문제 해결 방법,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전과 달리 날씨가 바뀌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문제들을 모두 기후변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지구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깨끗한 지구고요. 오른쪽은 오염된 지구의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구가 오염됐다는 것은 깨끗한 지구가 파괴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 오염, 환경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 같은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체의 기온,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열이 나고 있고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우리는 홍수라고 하죠. 홍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지기도 해요. 산이 무너지면 이렇게 집들도 파괴되고 사람이 죽기도 하죠. 이런 걸 산사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은 것을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면 농사가 실패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되죠. 또 가뭄이 심해지면 불이 납니다. 이렇게 산에 불이 붙기도 하고요. 가뭄 때문에 산에 불이 나는 것을 우리는 산불이라고 하죠. 이게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염, 산불, 폭염, 산불 또는 산사태, 폭우, 폭염, 산사태, 폭우, 폭염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지구 전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또 있어요. 귀여운 북극곰인데요. 이 귀여운 북극곰이 이렇게 조그마한 얼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해수면 상승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 결국 북극곰과 같은 야생동물의 멸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수면이 올라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바다로 바뀌게 되어서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되죠. 이건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또 환경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공기도 오염돼요. 공기가 오염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기 중에 안 좋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다른 문제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팬데믹,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제가 위에 다시 쓸게요. 먼저 첫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하죠. 우리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고요.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자동차를 타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때문에 공기가 나빠지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숲 파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을 파괴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숲을 없애거나 자연을 파괴하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자연이 파괴되어서 앞에서 본 것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쓰레기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 태우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요, 지구온난화라고 나와 있네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해수면도 상승하죠. 해수면 상승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야생동물들도 살기가 힘들다라고 했었죠. 야생동물 멸종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또 폭우나 홍수처럼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요. 폭염이나 가뭄처럼 비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기는 문제도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에 나온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숲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숲이나 갯벌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을 보호하자, 보존하자 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화석연료 사용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품을 사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재활용품 사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서론, 본론 1, 2, 3 결론까지 626자로 썼고요. 서론과 결론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먼저 첫 번째, 기후변화 문제가 생기는 이유, 두 번째, 이로 인한 문제, 마지막,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자연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죠. 자연환경 파괴 앞에 원인 나와 있었어요. 네, 이런 자연을 나무를 베거나 숲을 파괴했고요. 또 쓰레기를 많이 버렸었죠. 그리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결국에는 물과 흙, 공기 같은 자연의 대부분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다라고 원인을 쓸 수 있죠. 두 번째, 그럼 기후변화로 생기는 문제, 이러한 기후변화로 생기는 문제 볼게요. 화석연료 사용해서 공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 볼 수 있죠.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의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 폭염, 전염병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또 환경 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살 곳이 없어져서 야생동물도 멸종 문제에 처하게 되었죠. 마지막,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면 되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화석에너지 대신에 재생에너지 사용하고요. 또 재활용품 사용을 점점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서론인데요. 서론은 나와 있는 글을 단어나 문장을 바꿔서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요즘 기후변화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문장을 바꿨어요. 점점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됐죠. 여기에서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고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본론 1번인데요. 본론 1번은 살펴본 것처럼 먼저 기후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죠.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자연을 파괴했었죠. 또 쓰레기도 함부로 버렸습니다. 마지막은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대부분의 환경이 오염되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쓰기 54번 예상문제, 코로나19 예상문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상문제는 우리 이미 시험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 문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생에너지 문제, 예상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본론 보시면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자, 문제점 볼게요. 자, 먼저 공기가 오염됐고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또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서 홍수도 생기고 비가 오지 않은 가뭄도 생기고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폭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생기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됐어요.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서 야생동물 멸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멸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54번 예상 문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 3번. 자,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어떻게 해야 했죠? 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 더 이상 숲을 파괴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자연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자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볼게요. 자, 이처럼이라는 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미 서론에서도 말했죠.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여러 노력들은 본론 3번에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답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문제는요,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